요즘 어떤 한국 드라마가 일본도 이지메라는 단어로 그래서 어떨 때 나한테 왔지 그게. 넌 이거 없냐? 아니면 너 아빠 없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 목이 잘린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야. 아이 한번 애들 싸우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일단 우리도 좀 채널로서 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니엘은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잘 드시기 바라고 저희 새로운 사모사 멤버 모이카랑 프레 와 반가워 진짜 이렇게 와줘서 시간 내주고. 당연히 다니엘 오빠가 비키면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56357. 다니엘 지금 개인 스케줄 때문에 독일에 갔거든. 비행기 탔다 순간에 모이카 프레를 초대하자. 아,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프레는 사모사에 처음 나온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계속 대한민국인 때부터 계속 나오자고 콜라보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저는. 프레는 개인 유튜브도 해? 네, 아 한번 홍보 구독자가 사모사보다 2배가 많아. 아 무조건이지 당연하지. 연락드린 이유 그거지. 나중에 우리 또 거기 나가게도 하자. 모에모에카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가끔씩 올리고 있어요. 모이카 계속 하고 있어?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하려고. 나중에 우리 한번 초대하면 우리가 진짜 좋아. 진짜. 뭐 언제든지 편하게. 아니 사실 저희 외국인 게스트 초대한 이유는 요즘 어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박 나가지고 일단 한국 드라마 이탈리아 말로 나오면 인기 많다는 말이야. 일본에서도. 다 이탈리아 말로 돼 있고 이탈리아 자막 다 있고 그러니까 인기 엄청 많다는 거지. 빅로리가 와 이게 인도 사람들 나한테 연락해서 한국 드라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느냐 내용도 되게 공감이 호감이 가고 이렇게. 저는 밤새서 봤어요. 아, 진짜? 밤새 봤어요.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어땠어? 조금 많이 화가 났지? 화도 나고 속상하고 뭔가 이제 복수에 관련된 걸 봐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나 이제 화난 사람이 이제 떠올리더라고요. 좀. 구독자분들도 많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아. 이 주제로 토론해보고 좀 각자 얘기하는 게 어떨까? 알베 어때? 조금 토론. 사실 나는 넥로리 봤을 때 와 이게 설마 한국에서 이런 일? 에이 말도 안 돼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거대기 번역이라 이렇게 실화래. 너무 충격적이었어. 와 번역 이 정도야? 그래서 사실 나도 이탈리아 어떤지 좀 알아봤는데 나라별로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어떻는지. 일본도 이지메라는 단어로 이게 표현을 하는데 많이 있고 이게 그 약한 것부터 수위가 센 거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그룹이 있었어. 여자 한 4-5명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타겟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뭐 한 달 정도는 이 친구로 했다가 다음 달에는 이렇게 이 친구로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나한테 왔지 그게. 같이 놀긴 놀아. 근데 놀긴 놀았는데 뭔가 좀 나를 무시하거나 약간 조금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 모르는 척 했어. 그냥 바보 약간 사차원인 척? 뭐지? 약간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모르는 척 하니까 재미없어서 바로 타겟을 바꾸더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반응이 보고 싶어서 반응이 보여야 계속 괴롭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려워. 117번이라는 번호를 하면 그거 신고할 수는 있잖아. 일본도 그런 번호 같은 거 있어? 일본도 그냥 그런 이지메법이라는 것도 생기기도 했고 뭐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런 법 때문에 이제 학교에다가 스쿨 카운셀러도 약간 생기기도 스쿨 카운슬링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서운 게 혹시나 학교에 얘기하면 더 이게 상황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일렀다며 이러면 더 힘든 상황이 올까 봐 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로도 사실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는 일 아니더라고. 태국이 어때? 찾아보니까 태국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어본 거는 이제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고 태국인들은 이제 계급 사회는 사실 없지만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말로 폭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태국 학생들은. 예를 들면 넌 이거 없냐? 아니면 너 아빠 없냐? 엄마 없냐? 아니면 이 똥땡이 약간 외모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폭력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나이대를 찾아봤는데 가장 학교 폭력이 많은 나이대가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도 많다 하더라고요. 의외로. 약간 초등학생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너 아빠 없어 멍청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내가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는 학교 다른 학교는 모르지만 거의 없었어.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 2명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 학교 공간에. 오히려 대학교의 학폭이
그 대학교라고 해야 되나? 대학교. 진짜? 그 세월간이 영화 보면은 되게 인기 많잖아. 그 세월간이 보면은 그 대학교에 폭력하는 장면들도 있어. 선배들이 불러서 후배들이 딱 이렇게 줄줄이 세워놓고 뭐 바지 내려 뭐 이상한 짓을 다 시키고. 그래도 최근에 하나 들어보니까 끔찍한 게 하나 있었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 목이 자른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야. 시험 보기 싫어서. 그럼 학교에 사건이 터지면은 시험이 다 밀게 되잖아. 와, 그 이후로? 그 이유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유 찾으려고 하면은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를. 이유 근데 있지. 이유는 이유 다 있어. 있겠죠. 제 생각에는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근데 꼭 가족이 원인이 아니어도 본인만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저보다 더 뚱뚱한 친구가 있으면 야, 이 뚱땡아 라고 하면 내가 마침 더 날씬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충분한 사랑이나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누구 괴롭히며 다른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붙잖아. 여기 다들 인정받고 관심받고 뭔가 내 권력이 강해지고.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중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 있었어. 얘는 몸도 키도 엄청 크고 몸도 좋고 농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얘 다른 애들 많이 괴롭혔어. 근데 나는 얘랑 친구인 거야. 사실 괴롭히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 내가 뭐라고 하면 또 관계 안 좋아질 것 같고 나도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세 보이고 싶고. 근데 똑같이 마음이 불편했어. 왜냐면 이게 어떡하냐 이런 거. 알베처럼 경우도 있고 그게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커서 내가 말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하는 것들. 이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이런 거 극복하는 게 또 되게 쉽지가 않잖아 사실. 남자는 내 생각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다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외모적으로 못생겼고 뚱뚱하거나 아니면 약해 보이거나 번역을 안 하는데 놀리는 게 괴롭힘 진짜 심해. 아마 이게 세대별로 다 달라서 그런 건데 우리 때는 빈부격차 뭐 돈 있는 집안에서도 있고 없는 집안에서도 있는데 그래서 유니폼을 입힌 거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은 누가 부자인지 아닌지 이게 티 낼 수는 없잖아. 태국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맞아. 태국은 그래서 대학교까지 교복이 있어요. 격차 때문에 학교에서 하이소 입고 뭐 돈 없는 사람 있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교복 입고. 근데 가면. 다 알잖아 어차피 누가 부자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적어도 이런 매일 난 뭘로 꾸며야 될지에 대한 이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입을 없으니까. 사회적으로의 지위는 그렇게까지 막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면 너무 못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막 지역마다 다르지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즘에 그 완따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라서 그거 법이 생겼어. 자살한 중학생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걸 학교가 은폐를 한 거야.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 2년 뒤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의를 정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꼈을 때 심적으로 힘들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약간 완따다라고 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돈이 많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부자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다 갖고 있잖아 라고 약간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괴롭힐 수 있고. 더글로리도 나왔는데 뭐 누가 어떤 학생 다른 학생 때렸어. 사실 가해자 부모님들은 아이 한번 애들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 정확하게 있어요. 이거는 지속성이야. 똑같은 일 두 번이라도 생기면 폭력이야. 바로 폭력이라고 되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태국에도 그런 토론이 많았어요. 장난이랑 폭력의 선을 이제 토론하는 건데 가해자의 이제 지속력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기분 나쁘기 시작하고 그런 기준부터 이제 폭력이라고 한 거예요. 중학교까지 친구들이 원숭이라고 불렀어. 그게 어떻게 생각해? 폭력이야? 어때? 한 번이었어? 아니면 자꾸 그랬어? 왜냐면 내가 삐짝 말리고 입술이 두꺼워서 자꾸 그랬어? 근데 폭력이야. 아 그래? 아씨 얘들아 찾아야 되겠네. 프레는 그럼 뭐 닉네임 같은 거 없어서 학교에 뭐 각자 뭐 친구들이 뭐 저는 미친 프레였어요. 이름이. 크레이지 그래? 그게 폭력인가? 내가 폭력 당한. 본인이 번역이라고 생각했어? 인정을 했어?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관심 받았으니까. 저는 물론 이 이탈리아나 유럽에도 당연히 있어요 이런 거. 특히 직장에서 뭐 완따 시키거나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느낌상으로 소열 문화 때문에 나이 아니고 이 직책, 직책. 한국이 살짝 계급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장난식으로 하잖아요. 휴가 만약에 길게 갔다 왔어요. 내가 회사 다녔을 때 요즘 많이 불편하고 있지만 얘 갔다 와서 책상 없어지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라도 이거 번역이라고 봐. 나 방금 소름 끼쳤어. 아까 시작할 때 드디어 교체
응원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페퍼? 이거는 사실 휴가 내는 게 자기 권리인데 산사가 책상 없어진다는 말이 협박이야. 번역 중에 한 가지. 파워 하라스멘트. 나는 우리 눈 빠지고 기다리고 있어. 들어와.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른들끼리 서로 폭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만 들었지. 뭐 군대나 아니면은 대학교? 군기라든지 다 큰 애들인데 다 어른들인데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진짜 이런 일 진짜 없어. 왜냐면 또 바로 소송을 하니까 나를 들였다고 바로 걔들은 고소야.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었어. 한국에서 다 큰 사람들인데 폭력당해도 가만히 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이태리 대학교는 아이를 학교 폭력은 절대 없어. 폭력 절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한국에서 대학생끼리 소주 먹고 좀 그런 게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한 거야. 대학교 들어가면 이미 다 걷고 공부하고 이미 다 손수.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학폭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없고 이제 대학교 때는 서로 싸우고 사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무조건 이걸 해야 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어가지고 전공이 연기 전공이다 보니까 예체능이라서 좀 더 약간 군기를 잡고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이제 약간, 세상이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그냥 당하고만 있었으면 지금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우리 윗기수까지는 맞는 것까지 가능했었고 우리 기수대는 맞는 거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래 기수는 이제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후배들한테 얘기 듣더니 신고를 하대요. 우리 후배들이. 맞으면? 네,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조차 이제 대학교랑 얘기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책이 뭐야? 그러면 각 나라에서 이 학교 폭력 약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 괴롭힘 당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런 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고 당하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같이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같이 다가가야 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그 가해자 부모님이랑 얘기를 같이 해서 의사랑 같이 이제 상담 받는 걸로 일단 일본에서는 그런 이즈메 법이라는 게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친구가 벌써 생긴 지 10년 됐는데 64% 정도는 모르고 있더라고 애기들이. 그럼 자기들을 지켜주는 법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니까 이제 일본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게 그런 법이 있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람 괴롭혔을 때 우리는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 인지를 해야 안 하게 되니까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이태리는 어때? 그러니까 내가 다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잘 돼 있었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텔레포너즈라고 바람 전화기 청소년들은 언제나 전화할 수 있는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인데 상담 전화번호인데 이게 공익 광고 엄청 많이 해. 부모님한테 폭행 당하거나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 힘들거나 그런 거 언제든지 전화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 생길 때 그다음에 뭐 경찰이나 그쪽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이 상담소 있어. 심리학자랑 상담할 수 있는 거 아예 있고 초등학교는 없어. 왜냐면 학생들은 아직 애기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한국보다 2년 전에 더 빨리 끝나니까 이거 되게 나는 학생들은 활용을 많이 해 생각보다. 진짜 방법이 뭘까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해도 더 그럴 일 보시면 성혜교도 학교한테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가해자의 엄마가 부자니까 돈으로 덮어 씌우고 학교가 안 되니까 경찰서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경찰까지 갔는데 해결이 안 되면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보통 많은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사실 다 보이잖아. 표정이 안 좋거나 슬퍼 보이거나 물어보면 말 안 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좀 부드럽게 물어보고 아니면 얘기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얘기 없지만은 이런 일이 제일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맞는 게보다 때리고 오는 게 낫겠다. 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무모였으면은 근데 둘 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그냥 차라리 맞고 오는 게 나아요. 나도 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둘 다 방송 잘하네. 맞고 왔으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때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미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 뭔가 내가 좀 잘 안 봐줬던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제가 살게요. 우리 사촌 누나 또 30살 때까지 아이 낳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이 셋이야. 우리 애기 이렇게 죽도록 맞은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죽일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걔대로 바로 감옥에 갈 것 같고 내 아이 다른 사람 죽도록 때렸으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부모로서 이제 실패한 거지. 완전 실패한 거니까 그거 이제 해결이 없지. 해결 방법이 없어. 집에서 교육하려고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님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좋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 뭐냐면 아이들은 이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나를 때린다. 이거 해결 방법이 생각해. 그러면 나중에 학교 가서 아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배웠어.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있을 때 해결 방법을 때리는 거야. 찾아봤어. 이탈리아에서는 폭력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폭력 사례 생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공감 능력 키워주는 활동을 해야 된대. 그래서 롤플레이 많이 시킨대. 학생의 이름을 절대 안 넣고 스토리 만들어. 어디 멀리 왕이라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괴롭혔다. 그래 우리 연기해보자. 그러면 가끔 가해자한테 스토리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가해자의 역할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기하면서 이런 거 느끼는 거지. 내가 괴롭힘 당한 거지. 놀이지만 저도 이제 뭐 영상 통해서 알았는데 인도는 이제 학교 폭력, 뭐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 이런 것도 다 안 된대. 신고만 하면 큰일 난다고 완전한데 우리 때는 조금 많이 맞았어. 근데 또 아까 얘기 많이 들으면서 각 나라마다 되게 다르다고 되게 신기했던 점이 다 그러리 보면서도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드라마들이 있고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생각했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마찬가지로 되게 다름을 잘 인정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린 똑같아야 돼. 우린 비슷비슷하게 있고 비슷비슷하게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점이 있거나 이상하면은 얘 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괴롭히자. 조금 더 자유로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면 좀 더 약간 그렇게 힘든 사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들었어. 더 자유로워도 되고 피부 색깔이 다르던지 뭔가 교육이 다르던지 문화 차이가 있던지 그런 돈이 많거나 없거나 그런 거는 모에카 말한 것처럼 부모한테 달렸다고 봐. 레오 해외 나가고 그러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노는 거 많이 봤는데 아이들은 그거 몰라. 피부 색깔, 언어, 외국인인지 아닌지 자동차 전혀 몰라. 집에서 듣는 것 때문에 그래. 나중에 크면 집에서 들리는 게 있잖아. 얘 다문화이더라. 얘 엄마 외국인이더라. 얘네들이랑 놀지 마. 얘네 못 사는데 거기 살아? 이 집에서 듣는 얘기 때문에 애들도 나중에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차별부터 폭력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누구를 진짜 맨날 때리고 상처 주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그 학교 시절이 이게 약간 아이들한테 행복한 과정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 추억을 너무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는 조금 뭐 공식으로 뭐 사과하든 간에 물론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은 공식으로 그 사람한테 그 부모한테 사과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잘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되게 한국적인 일이니까. 사실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아예 옛날에 폭력 가해자였다. 아니면 성추행했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일이 덮였다는 말이잖아요.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 말도 못하고 그냥 참다가 가해자가 어느 정도 유명을 시고 그러면 이름이 알리면 그때 이제 신고하는 건데 이탈리아에는 이런 일이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문제 생길 때 바로 이제 신고하니까 법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니고 이거 약간 서양권인 것 같아요. 서양권은 사실 왜냐면 우리 도덕적인 게 우리 그것도 자유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마약 하는 거라든지 뭐 불륜 등등 이게 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선에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보고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따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 너무나 위대한 화가였지만 사생활 좀 그렇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수들도 그래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그래요. 연기자로서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완전 다른 문화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일 생길 때 다른 나라의 문화로 판단하려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집단이 이런 일 맞지 않다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 맞지 않다고 봐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건 맞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럭키 두 번째 핸드폰만 잃어버리지 마. 우리 사모사 오래 간다. 조심해. 알제토가 참 좋은 친구예요. 네, 뭐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이게는 뭐 답 찾으려거나 뭐 우리가 전문가 이런 거 아닌데 아무튼 진짜 난 학교 폭력은 어차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 없애야 되는 문제인데 드라마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오늘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야 보는 아이들도 이게 진짜 문제다 생각하고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뇌글로리 인기가 많은 인기 얻고 있어서 너무 좋고 문제 해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생기지 않게 그냥 다들 이제 서로 사랑 주고 받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학교 폭력 아예 안 생기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함께 뭔가 시간 지내서 되게 좋았고 일단 각 나라마다 되게 생각도 다른데 중심에 있는 문제는 같은 것 같고 뭐 초대해줘서 나 그럴이었습니다. 네. 모니카가 되게 좋은 게 중간중간 주먹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폭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고마워. 아무튼 저희 당분간 한 몇 년 동안 다니엘 나오지 못하고 이 모에카랑 프레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일단 앞으로 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니엘 추스.